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시청자분들이 정말 힘들다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고 계세요. 정말 일괄 매도 버튼을 누르고 싶은 그런 날이다라는 말까지도 나왔는데 일단은 진정하시고요. 오늘 시장이 왜 하락하는지, 이번 주 어떨 것으로 예상되는지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체크 포인트 키워드는 인상폭보다는 점도표가 중요하다. 지금 당장보다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시장 방향을 결정할 것은 내일 모레 금리 인상 회의이기 때문에 요거를 본다면 제가 볼 땐 크게 염려할 것은 없는데 사실 오늘 빠지는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중국과의 대만과의 관계에서 대만이 중국이 침공하면 대만을 지키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미중 갈등에 있어서 좀 레드라인을 넘어갈 수 있는 발언이라서 상당히 민감한 발언인데 이 바이든 대통령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이 미중 갈등이 더욱더 안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하락폭이 좀 깊어지고 있거든요. 다만 이런 것들은 어쨌든 좀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고 실제로 뭐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국 이 시장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이 금리 인상 회의를 보자라는 건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모레 밤에 있을 건데요. FOMC 회의에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상폭이고 그다음 이제 그 다음을 예측할 수 있는 점도표인데요. 일단 인상폭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75bp 인상할 거로 뭐 거의 다 확정이 돼 있죠. 만약에 100bp 인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연말 기준금리가 지금 4에서 4.25%까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5%거든요. 그 만약에 75bp인 0.75% 하게 된다면은 3.25.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번 뭐 50씩 두 번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0.7 한 번 더 한다든가 그런 정도의 그 어떤 전망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인상폭은 제가 볼 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상폭보다는 점도표. 내년 전망이거든요. 이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일단 9월 점도표를 봤을 때 2022년 말, 그러니까 이번 연도 말의 중간값하고요. 내년의 중간값하고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말까지 4에서 4.25 보는 건데 만약에 내년 중간값을 만약에 5%까지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만약에 50bp 이상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그럼 시장은 일단 연말까지 최대한 끌어올리고 유지가 아무리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유지가 되다가 내릴 거를 보고 있는 건데 내년 전망을 만약에 5%까지 본다고 한다면은 악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얼마 하냐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점도표를 봤을 때 2023년도의 중간값이 얼마가 나오나 만약에 4.5 이상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FOMC 결과를 보고 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점도표 갖고 시장 전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50bp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지금 연말은 4.25까지 돼 있는 건데요. 내년에 중간값이 만약에 뭐 4.75라든가 5%까지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몇몇 매파적인 인물이 있거든요. 근데 몇몇이 아니라 점도표가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시장은 저점을 찍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 이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을 잡고요. 내일 모레 FOMC 회의에서 이 점도표를 보고 이제는 뭐 앞으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더 빠질 것인지 이 점도표를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상폭보다는 점도표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사실 FO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대략 시장은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거의 다 알고 때문에 있죠. 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또 버텨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네요. 그럼 이런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죠. 네. 백광산업 살펴볼까요? 네, 바로 전날 말씀드렸던 건데 네. 장중에는 또 플러스권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흔들렸지만은 아직까지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죠. 일단 이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성소다 사업 비중이 44%. 그러니까 가성소다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이 가성소다가 이제 양극재에서 이 불순물 제거에 필수다라고 하면서 지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사실 시장 하락 속에서도 계속 좀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바로 전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큰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이 결국 시장 하락할 때도 좀 강하고요. 시장이 돌아설 때도 세게 올라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 여전히 6,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을 보게 되면 그 전날 말씀드렸던 바로 세아 메카닉스인데 지금 세아 메카닉스가 이 어떤 그 급등 모멘텀이 바로
포르쉐의 상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9월 말에서 10월 초로 날짜가 나 있었지만은 주말 동안 확정이 났거든요. 바로 29일 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포르쉐 상장이 독일에 상장되는데 유럽에서는 1999년도 이후에 가장 큰 IPO가 되는 거고요. 독일에서는 역사상 최초의 가장 큰 IPO가 되는 겁니다. 포르쉐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어떻게 보면 폭스바겐 그룹의 비슷한 시가총액이 또 하나 상장하면서 그 돈이 이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차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포르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셰어 메커니즘 말씀드렸고요. 올해 장중에 급등 흐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약간 그 장중에 상승폭을 좀 줄인 모습이거든요. 다만 다음 주가 포르쉐 상장이라는 가장 큰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을 보게 되면은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시장 대비 강한 모습,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의 어려움 속에 어쨌든 오늘도 만약에 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 반등한다고 한다면 저점일 텐데요. 지금 시장에 살 수 있는 종목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으로 물론 이런 종목들이 다 100% 확률적으로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재료가 있는 종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힘내보시고요.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공략주 공개해 보도록 하죠. 하반기 주도주는 로봇일 것이다. 이거 뭐 작년 하반기 주도주도 로봇이었잖아요. 네, 뭐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최근에 보시면 태조 이방원이 주도주였는데 지금은 좀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그 어떤 대안을 찾고 있는데 로봇이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봇주가 올라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중에서 하나를 좀 말씀드려 볼 텐데 내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올 4분기에 로봇주를 주목해야 하는 까닭이라는 그 뉴스가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내용 좀 볼게요. 차기 주도주는 로봇이다. 일단은 지금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수혜가 최근에 뭐 태양광, 풍력 올라왔다가 그다음에 지금 전기차 소재가 바로 이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바로 로봇도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건데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수혜를 보기 위해서 미국 시장에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처럼 그냥 어떤 그런 공장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면서 자동화 설비가 갖춰져 있는 공장 설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미국 인플레 수혜법에 있어서 미국의 새로운 공장 들어설 때 자동화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동화 설비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많아진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4분기를 보시게 되면은 정부의 로봇 지능 정책이 발표가 될 텐데 지금 6월 달에 발표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보게 되면은 11월 달에 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발표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안에 미래유망산업 육성 기본계획 마련 등을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로봇 관련 법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마침 지금 로봇 상장 지수 펀드 바로 ETF가 이제 출시가 될 텐데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빠르면 9월 말이고 늦으면 10월 초인데 지금 그 상장 지수 펀드를 출시하려고 합니다. 삼성 자산운용에서 출시하려고 하는데요. 삼성운용에서 이제 이 ETF 출시를 하게 되면은 다른 곳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보통 우리가 최근에 원전이라든가 뭐 우주항공,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ETF 출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수급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로봇주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는 하나는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주, 하나는 정책주, 그다음에 이제 ETF가 출시가 되면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로봇 관련주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기 주도주는 로봇이 될 것이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시간에 로봇주 이야기를 꽤 했었어요. 많이 했죠. 네, 네. 그렇게 시청자분들이 지난번에 나온 종목이 또 나올까? 어떤 종목일까 궁금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공략주 로봇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로보티지입니다. 네. 한참 전에 좀 말씀드렸고 로보티지를요. 네. 그럼 많이 올랐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용 로봇으로 좀 더 집중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로봇 부품 등의 로봇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LG전자가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3대 주주고요. 이 액추에이터하고 자율주행 로봇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 이 자율주행 로봇 모듈 특허를 2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외 배송 로봇 1개미를 적용시키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식당 가면 이제 큰 식당 가면 이제 로봇이 서비스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빙도 하고요. 그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보안 경비라든가 광고, 안내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로봇이 하고 있고 그런 서비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로보티지가 공급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이런 서비스용 로봇이 많이 나왔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중국 로봇을 보게 되면은 일정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역만 뭐 좀 움직이는 정도라고 한다면은 로보티지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제품과는 달리 층간 이동도 가능한, 그러니까는 엘리베이터를 3층에서 타서 5층까지 가는 그런 것까지 가능한 이 중국 로봇과는 좀 차이 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기술적으로 더 큰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보티지 최근에 보시면 미국 물류업체하고 지금 해외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실제 어떤 계약이 체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만간 계약 체결이 나온다 한다면은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적용할 수 있겠죠. 재료가 나오기 전에 미리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로봇 관련 최근에 제가 로봇 관련주에서 유일 로보틱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다 급등이 나왔는데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급등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중요 저항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서 이 중요 저항선을 넘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와 같이 급등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은 뭐 얼마 안 남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 27,500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21,500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로보티즈가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27,500원, 손절가는 21,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는 또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현덕 덕분에 두 번째 종목에 대한 키워드 힌트부터 보시죠. 네. 마스크 벗는다. 사실 저도 이제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벗긴 하는데 네. 간혹 보면은 저만 벗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좀 민망하기도 하고 다시 마스크를 쓰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사실 이제 밖에서 벗어도 되는데 네. 실내에서는 의무화 돼 있다 그쵸, 보니까는 그건 의무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벗고 쓰기도 귀찮고 만약에 이제 실내에서 안 벗고 있다가요 실내 들어갈 때 이 마스크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냥 쓰고 다니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지금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법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좀 먼저 볼게요. 일단 지금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지금 출구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엔데믹이 좀 가까워졌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를 논의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건데 내용 좀 먼저 볼게요. 우리가 최근에 명절 연휴를 보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확진자 추이가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코로나 사태에 출구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방역 당국자들의 입에서 코로나 종식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바이든이 미국에서 코로나 팬데믹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주였죠. 이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 대유행을 끝낼 위치에 있을 수도 있겠다.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끝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WHO에서도 이제 어떤 우리 코로나 종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8일 날 질병청에 따르면 지금 미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만 아직까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이제는 벗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진정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데 전문가들은 이게 이제 실제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이르다는 의견도 있고요. 지금부터 해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주가는 이미 올라갈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관련주를 미리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벗는다. 과연 어떤 종목이 나올지. 사실 마스크를 벗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르긴 했다가 금방 좀 사그라들었던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쵸. 이번에 접근하는 방법은 어떤 식일까요? 현덕의 덕분에 두 번째 종목,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 종목이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청남 글로벌입니다. 여기가 지금 주가가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는 뭐 20몇 프로 상한가 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접근하지 마시고 그렇죠. 네. 가격을 8,900원까지, 그러니까 오늘이건 내일이건 이 8,900원까지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 매수 관점 좀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왜 리오프닝 관련해서 청담 글로벌이 좀 대장주로 갈 수 있는지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설립된 화장품 전문 유통업체인데 중국의 징둥닷컴, 티몰 여기에서 지금 이 플랫폼의 1차 벤더로 상품을 유통하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매출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브랜드사에 또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상반기 매출액만 1,200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징둥닷컴이라든가 중국 쪽에서 매출이 1,200억 나왔다. 그래서 이게 전년 대비 매출액이 12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12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징둥닷컴의 매출 기여도가 85%다. 이게 뭐냐면 중국 쪽에 특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어찌되나 리오프닝으로서 중국과의 소통이 잘 된다면은 가장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최근에 중국 오늘 나온 그 중국 인민일보 일보를 그 일면을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이 리진수하고 만남을 회담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지금 중국의 인민일보가 일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미중 중국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의 외교를 보면은 지금까지는 좀 미국에 좀 많이 치우쳐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중국과의 어떤 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회담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시진핑과의 또 정상회담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죠. 중국도 사실 이 미중 갈등에 있어서 우리를 쉽게 놓을 수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에 있어서 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화장품 관련주이기 때문에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가 조금씩 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그래도 좀 수급이 좀 세게 올라갈 수 있고 실질적인 매출액이 찍히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도 좀 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청담그룹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다른 화장품들 같은 경우는 쭉 빠졌다가 조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큰 신뢰는 없습니다만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돼 있는데 지금 바닥에서 이제 오늘 하루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원고를 보내가지고 지금 24%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접근하지 마시고 8,900원까지 이번 주까지 8,900원 기다려봤다가 기다렸다 하면 접근해보자 말씀드리고요. 8,900원에 매수 된다면 목표가를 12,000원 전고점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8,0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8,000원 그리고 저희 현재가 매수 아닙니다. 워낙 저희가 이 종목을 선정했을 때에 비해서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9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보자.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만약에 이 가격이 오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추후에 오른다 하더라도 요거는 나랑 그냥 인연이 아니구나 그렇죠.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들어봤고요.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아마 지금 시장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알고 있으면 그 힘든 부분이 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황하고요. 결국 시장이 반등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이 세게 올라갈 수 있을지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종목 리뷰와 함께 또 새로운 종목 공개해 드렸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